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의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5년 전쯤에 퇴사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퇴사에 대해서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퇴사할 당시에는 좀 그런 사회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좀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두려고 해?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좀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퇴사를 할 때,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지만 나는 좀 조직 생활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루저로서의 감정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실패했어.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치만 너무 힘들어. 난 도저히 못 버티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왜 하고 싶었죠? 제가 보고서 업무가 많았었는데 결론이 정해진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를 쓸지, 어떻게 보고서를 꾸며야 할지에 대해서 되게 맨날 이렇게 고민하고 보고하고 그런 과정이 이게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보고를 위한 보고서도 굉장히 많았었고, 있어 보이게 뭐 꾸미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해야 했었고, 그런 곳에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보고서 쓸 당시에 몰랐는데 그 보고서가 어떻게,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사실 보고서만큼 화려하게 현실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업무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현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제가 원하는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키는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았던 점은 제가 제 삶의 시간들을 제가 스스로 채워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어떤 일을 할지 제가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 큰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성과가 났을 때 더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잘 안 됐을 때에 더욱더 큰 책임감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는 편이에요. 회사를 나와서 안 좋았던 점. 사실 퇴사를 하고 안 좋은 점은 사실 지금은 별로 없어요. 좀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결정할 당시에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의지할 구석이 있어서 퇴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남편이 아파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에 놓일 수 있는데, 좀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다양한 사건들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누구한테 퇴사를 권하거나 뭐 직장 생활을 권하거나 하는 거는 좀 너무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되게 무언가를 꼭 해보고 싶다. 게 굉장히 뾰족하게 있으신 분이라면 전 퇴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설사 그게 좀 이상한 일이더라도 남들이 들었을 때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도 해보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많이 생각해 보시고 실행에 옮기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았어요. 전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퇴사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퇴사를 했는데 하고 싶으신 게 분명하게 있으신 열정이 가득한 분이시라면 뭘 해도 되지 않으실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 퇴근하고 나서의 삶은 좀 보장이 되고 또 휴가도 있고 한데 혼자 이제 뭐 온라인 사업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퇴근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1인 사업자가 된다는 것은, 네, 자영업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한 분야에 인생을 갈아넣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그런 거 많잖아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1시간만 일해도 월천만 원 법니다. 뭐 디지털 노마드, 막 그런 거 많긴 많고,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일정하게 수입을 보장해 주려면 굉장히 힘들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단단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좀 땀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부업 영상이라던가 쉽게 돈 버는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 보고 어떤 환상을 가지고선 퇴사를 하신다면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뭐 물건 파는 거를 도전하셨다가 그만둔 경우가 제 주변에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시간이랑 에너지를 포기하고 노는 거보다 이거 일을 일단 우선시 되어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을 들이면 결국에 돈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는 다시 어느 조직의 다른 회사에 일원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온라인 사업을 또 계속 하고 계신데 요즘에 특별히 뭐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분야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를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1월 달에 엄청 큰 행사를 하거든요. 광문제라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알리의 MD 분이랑 엄청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행사 품목을 정하고 할인율을 정하고 언제 그 노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소통하고 있고 당분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 알리를 아주 깊게 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쿠팡에 엄청 그 공수를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쿠팡에 엄청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났고 이제 쿠팡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이라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옛날만큼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고 쿠팡은 이제 기존에 하던 걸 계속 하면서 또 성장해 가면 되고 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진입해서 자리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정말 잠도 많이 못 자고 알리익스프레스 열심히 하느라 좀 많이 좀 몸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도입이 됐을 때 한국에서 사업을 개시했을 때 이제 셀러분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워낙 중국 셀러들이 제품을 싸게 파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쟁이 되겠냐, 막 그런 식으로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거기에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열리면서 또 성장하는 셀러도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제 성장하는 셀러의 편에 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는 제 시간이나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면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긴 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되게 내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 좀 시간이나 저의 그런 에너지가 좀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 만났을 때, 나 회사 힘들어. 맨날 그 얘기하면 그만두면 되잖아 라고 친구들이 그랬을 때, 흔쾌히 이렇게 그만두지는 못했었어요. 지금 내가 가장 이제 내 삶에서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꼭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조직 안에서 혹은 퇴사를 해서 어떻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의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